네,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명동굴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되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주식설전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설전 오늘은 명동굴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복을 입어봤는데 우리 네. 전문가님도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계좌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려면 이 교체 매매를 잘해야 한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계좌 손실을 수익으로 네, 바꾸려면 주식설전 주제 네. 만나봤습니다.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려면 교체 매매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좌 손실을 왜 볼까요? 네. 자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하락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하락했는 종목이 손실이 좀 났다고, 즉 본전이 안 되었다 그래서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보통 투자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낼, 또 손실을 극복할 그러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기 계좌에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 이러면은 교체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야만이 수익이 나죠. 그런데 이 교체 매매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꽉 물려 있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성이 바로 본전을 회복해야지 팔고 싶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팔기 쉽다는 거죠. 이 손해보고 팔기 싫다, 이 심리를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갖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교체 매매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교체 매매를 잘 못해요. 특히 이익이 남는 종목을 팔아서 교체 매매하라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을 손절매를 해서 교체 매매하라 이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다음에 그럼 교체 매매의 조건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체 매매를 어떨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교체 매매는 첫 번째, 주도주 섹터의 변화가 있으면 해줘야 된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의 성격이라든가 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것이 바뀌면은 올라가는 종목만 줄기차게 올라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도주 섹터가 변화되면은 변화에 맞도록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대 수익이 훨씬 큰 유망 종목을 발견하면 교체 매매를 해야 돼요. 내가 A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기대되는 수익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종목은 기대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종목은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지만 지금 한 10%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전이 되면 팔겠다. 이런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종목으로 교체하면은 이미 수익을 또 빨리 내서 극복을 할 텐데 손실을 그걸 못하고 기대 수익이 훨씬 큰 것을 자기가 느끼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고 하는 종목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훨씬 더 큰 유망 종목이 발견되면 비록 손해를 좀 보고 있더라도 손절매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목표 가격에 도달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팔겠다. 이라고 목표 가격에 도달했는데도 또 조금만 더 이러면서 욕심을 내서 안 판다. 이러면 또 교체 매매를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대량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음봉이 떨어진다.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위험 신호가 발령된 겁니다. 초비상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앵앵거리면서 자기 귀 속에서 울려야 돼. 그래서 위험하다 혹은 지나치다 이러면 팔아줘야 되는데 이 매도에 대한 결단력이 보통 없고요. 이 매도에 대한 촉이나 감이 없는 사람도 많고 매도는 욕심이 자꾸 생겨서 이 최고 욕심은 왜 생기냐? 특히 최고 가격에 팔아야 된다 이런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은 원래 최고 가격에 팔면 안 돼요. 이 최고 가격에 판다는 것 자체가 아주 탐욕이 이글거리는 그런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주식 고수일수록 어떠냐 하면은 남먹을 떡을 남겨놔요. 그래서 까치밥을 남겨놓는다 이겁니다. 그래 까치한테 먹을 감도 하나도 안 두고 싹 따버리는 사람은 오래 못 살고 죽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디에 살아있는 신이 있다면은 주가를 꼭지에다가 딱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싸가지가 없겠어요. 그래서 좀 남먹을 떡을 늘 남기고 팔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꼭 가져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은 좀 지나치게 오른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리고 밀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일단 한번 팔아줘야 돼요. 이런 게 감각적으로 좀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그 슈퍼개미들, 제가 또 슈퍼개미들 몇 사람은 슈퍼개미가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이제 어떠냐면은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위험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이게 좀 위험하다. 느끼다가 뭔가 촉이 이상하면 바로 매매가 나가는데 일반 투자자는 그저 만일에 5만 원의 꼭지를 딱 찍고 조금 한 4만 8천 원 이렇게 빠지면은요. 다음에 5만 원이나 팔 거야. 이러고 앉았다고요. 그럼 5만 원이 옵니까? 절대 안 오죠. 그러면은 하염없이 떨어져서 반토막 3분의 1 토막까지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유 주식을 고평가된 버블 국면에 오면은 일단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생각하는 이 주식의 값어치는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데요. 그 정도쯤 될 것 같다 싶은데 이게 10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주식에 대해서 좋다 그러고 좀 내가 생각해도 이게 주가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 좀 지나치게 올라간 것 같아. 그리고 신문에 뭐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떠들어요. 그러면 이제 팔아 나가야 된다. 어깨에 놓았다 이거죠. 팔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버블 국면에 진입한 거예요. 그런데 버블 국면에 진입하면은 일단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그 돈을 갖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었거나 이제 출발하거나 좋아 보이는 다른 종목에 교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욕심이 과도해서 혹은 뭐 그동안 잘 올라왔으니까 그냥 버려둔다 이렇게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체 매매는 이런 5대 조건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교체 매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두 번째는 교체 매매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팔아줘야 되냐? 이 교체 매매를
일단 했으면은 신속하게 매도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종목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꽤 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좀 고점을 찍고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자, 이걸 매도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은 뭐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민을 한 다음에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려야 돼. 매도는 던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요거 플러스 1,000원에다가 좀 비싸게 장중에 팔고 싶다. 요래 갖고 좀 비싸게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팔 수 있을까요? 10번 팔고 싶은데 9번 못 팔아요. 그래 갖고는 교체매매 타이밍을 늘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 결단을 잘 못 내리거나 매도 행동이 뜸해서 맨날 고점에서 주식을 놓치는 사람,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요, 주가가 떨어질 때 반드시 느릿하게 평원식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이러지를 않아요. 가파르게 많이 오른 급등주일수록 떨어질 때는 급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설악산이라든가 혹은 높은 이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가? 올라갈 때는 느릿느릿하게 올라가다가 꼭대기 올라가면은요, 바로 절벽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 밑에는. 그러니까 매도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는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살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매도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 매도는 한 번 매도 기회를 잠시 놓쳐버리면 그냥 급락이 떨어져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는 반드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돼요. 무릎에 사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무릎에 사서 어깨에 왜 팔어? 나는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그러면 역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에다가 판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릎 정도 사줘야지 발바닥에 팔아버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사버린 사람은, 상투에 사버린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맥시멈 최대치까지 뽑아내겠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탐욕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발바닥을 찾아서 완전 바닥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지나놓고 나서야 발바닥인지 보이는 것이지, 발바닥에 딱 정확한 바닥에 딱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투인 머리 꼭대기 가서 딱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잠시 지나가는 그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판다 이겁니다. 어깨쯤 파는 것이 잘 파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시장과 산업과 기업의 변화를 늘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시장의 기조가 상승 기조에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런 대변곡점과 추세 변환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자기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하락 추세로 막 전환됐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막 전환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은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산업이 성장 산업이 되었다가 이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사양 산업이 되었다.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산업에 속하는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비중을 낮추거나 팔아야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앞으로는 돈 벌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했어요. 무슨 규제가 발표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전략을 달리해야죠.
그래서 이런 시장과 산업과 기업의 변화를 늘 체크하면서 교체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어떠한 산업은 이제 상투를 찍고 이제 굉장히 나빠지는 변곡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산업은 이제 계속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는 산업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교체 매매를 해줘야 되죠. 업종별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넥스트 주도주를 선행적으로 발굴하고 교체 매매를 해줘야 돼요. 항상 우리는 다음에 갈 시세가 크게 날 주도주는 무엇일까? 다음에 갈 주도주는 무엇일까? 이 넥스트 주도주죠. 이 넥스트 주도주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 뭐 로봇이 간다, 뭘 간다 해서 현행 주도주를 갖고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걸 함과 동시에 다음에 얻을 주도주는 뭐가 될까를 늘 또 한켠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또 이 주도주가 수명을 다하고 이제는 꺾이게 될 상황이 왔다. 또 과도하게 버블이 끼었다. 이랬을 때는 이걸 교체를 해서 다음에 갈 쪽으로 옮겨 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 교체 매매를 해줘야 된다. 주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변곡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어떨 때는 횡보 추세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 아니면 하락 추세, 이런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변곡점을 잘 살펴야 되고, 상승 추세 전환과 하락 추세 전환은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포착해 줘야 돼요. 그때는 돈 냄새가 코 속에 솔솔 나와야 돼요. 야, 이게 뭐 돈 냄새가 좀 난다, 깔쌈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예감이 좀 와야 돼요. 뭔가 좀 불안하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아주 부자가 잘 돼 있어요, 주식이.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네. 우리가 그러면은 교체 매매에 관한 격언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격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격언이 중요하냐? 격언이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의 증권 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돈도 벌고 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손실도 보고 이러면서 그 얼마나 피눈물이 있겠어요. 그 안에는 자살자도 많고요. 피눈물이 고여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증권시장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많고,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 증권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시장에서 수백 년 동안에 격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하나의 투자에 대한 소중한 그런 엑기스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격언이거든요. 따라서 교체 매매에 관한 것도 그 격언을 잘 살펴보면은 굉장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 격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교체 매매를 할 때, 종목을 교체할 때 꼭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 신용이 많이 걸린 주식은 팔아라 이겁니다. 신용이 많이 걸린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이 너무 많아. 그렇죠. 빚이 많으면. 신용은 뭐 영끌 이러면은요 무조건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영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영혼까지 끌어서서 뭘 투자를 해? 투자는 여유 있게 절제력을 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 거지. 지나치면 늘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걸렸다. 이거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욕심을 네.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구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많이 걸린 주식은 폭락하기가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팔고 다른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네. 신용이 안 걸린 쪽으로, 안 쳐다보는 쪽으로, 소외된 쪽으로 출발하는 주식의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해줘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집 기사가 많이 보도되는 많이 오는 주식은 팔아줘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거나 뭘 보든지 특집 기사가 많이 나와요. 기자님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이면에 크게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와 이렇게 신문에 막 크게 보도되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혹은 이 업종을 사야 되겠다. 뭐 좋다는 얘기가 막 만발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천만의 말씀. 신문에 특종으로 일면, 이면에 걸쳐서 잔뜩 크게 보도되었다. 어떤 기업이, 어떤 뭐 업종이 이렇게 보도됐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팔아야 돼요. 교체 매매를 해야 돼. 팔고 나서는 한 2, 3일 더 오르더라. 그래도요, 어깨가 넘어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특집 기사가 보도되는 많이 오른 주식은 반드시 팔아라. 그때 여러분들이 팔고 나서 며칠 조금 더 오르면 아, 이거는 남한테 까치밥을 주는 것이구나. 네. 까치밥을 꼭 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재수가 좋지. 이런 생각하면서 팔면 되는 거고요. 딱 팔자마자 다음 날부터 주가가 확 무너지면서 폭락해 버려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아이고 어제 꼭지에 잘 팔았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참 내 때문에 내가 판건 바람에 그걸 비싸게 사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플까 마음이. 이러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네. 그다음에 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일부를 갖다가 양로원에 좀 준다든가 사회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뭔가 절제되는 자기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 그다음에 특집 기사가 보도되는 이건 했죠. 세 번째가 뭐냐?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아 이게 주식을 뭐 연구를 하며 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이 주식은 막 평생 갖고 있을 거야. 심지어는 막 이 주식은 우리 막 자식들한테 대대로 물려주고 심지어는 막 우리 손자까지 다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거든요. 여러분 주역이라고 하는 책, 또 장자가 있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노자나 장자가 있는 말들을 보면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거는 불교의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한다는 것이야말로 절대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이라든가 국가의 흥망성쇠도 끝없이 흥하고 끝없이 망하는 게 없어요. 한국도 오늘날 좀 잘 되고 있는 것은 뭐냐? 잘 되기 전에 일본한테 나라도 뺏기고 말이죠. 임진왜란 때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6.25 전쟁도 치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대가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행복이 있는 것이다. 평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주식은 카사노바처럼 남봉꾼이 돼야 돼요. 네. 바람둥이가 돼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해서 꾹 거머쥐고 있는데 그게 만일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면은 그건 뭐 큰일 나는 것이죠. 늘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면 큰일 납니다. 주식하고. 그렇다고 이제 맨날 남봉꾼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바람둥이가 네. 되라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이 충분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 동안에 성장하고 있는 구간 동안에만 보유하라는 거지. 네. 그게 그 주식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늘 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식은 변화를 매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주도주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상승장과 하락장이 계속 반복되고 상승장이 지나치면 반드시 하락장이 와요. 네. 하락장이 지나치면 반드시 상승장이 와요. 그걸 우리가 물극필반의 원리라고 그런다. 네. 어떠한 사물이 극한의 경지에 가면 반드시 반대로 움직인다. 네. 그거 하는 전문가님의 강의 주제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화무는 11롱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무는 11롱이다. 설명해 주시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화무는 11롱이다 하는 것은 꽃도 10일이 지나면은 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꽃이 활짝 핀 시기도 10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활짝 피는 경지가 오면은 다음에는 위험해진다. 시들어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체에 대한 격언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최적 리밸런싱을 매일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이 주제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리밸런싱을 매일 생각하라. 자, 주식 투자자로서 최적의 리밸런싱을 매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은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자, 그래서 늘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최선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우리가 무슨 드라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최선인가? 이걸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손실은 적게 가져가고, 손실은. 그 다음에 이익은 크게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대 수익률과 예상되는 위험률을 늘 동시에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주식에 대해서. 이게 주가가 빠지면 얼마까지 더 빠질 수 있을까? 올라가면 얼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적 리밸런싱을 늘 해야 된다. 매일마다 종목 바꾸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종목이 지금 아직 충분히 목표 가격보다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러면 계속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이게 수익률을 남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위험은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 알쏭달쏭하다. 이러면은 비중을 그때부터는 줄여 나가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돼. 꼭지에 딱 찍어서 난 다 팔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적 리밸런싱을 늘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리밸런싱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될 주제가 뭐냐? 이 포트폴리오가 현재 최선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 구성이 현재 최선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어떤 장세에 적합한가? 시장 흐름에 잘 맞는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시장 흐름에 전혀 안 맞다. 이러면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내가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기대되는 수익률과 예상되는 손실률을 늘 따져봐야 돼요. 앞으로 이거는 수익을 많이 더 낼 수 있겠다. 이거는 빠져봤자 10%, 20% 이런 정도고, 먹으면은 50%, 100%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러면 계속 갖고 와야죠. 근데 먹을 떡은 조금밖에 없는데 잘못되면 손실률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러면 교체하고 나와야죠. 자, 세 번째는 본전의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밑줄 쫙. 본전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요, 특히 하수일수록 본전인가 아닌가 이걸 너무나 따져. 100원이라도 돈을 먹고 나와야지 손해를 봤다. 이러면 가슴이 쓰리고 속이 아프고 위장이 좀 아파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투자자로서 안 맞아, 적성이. 이런 사람은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식을 딱 끊어버리고 안 하는 게 좋아. 본전 여부가 교체 매매의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리밸런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전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가,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가, 요거를 늘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좋은 주식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수익사가 크게 날 주식이 있나 없나, 이걸 늘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현금이 있다면 지금도 이 종목을 살 건가. 내가 만일에 지금 주식에 물려있지만 이게 현금으로 다 갖고 있다면 그래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갖고 있겠다. 그럼 좋은 주식이죠? 그러면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다면, 현금이 있다면 나 그 주식 절대 안 살 거야. 그러면 팔아야 돼. 그리고 교체해야 돼. 더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의 훼손이 있나.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얼마를 목표치를 보고 사야 된다. 이렇게 딱 샀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갑자기 무슨 변수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투자해야 될 원인,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팔아야죠. 그리고 교체를 해야죠. 그래서 최적 리밸런싱을 매일 생각하라. 이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2023년 개모년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교체 매매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교체 매매 조건, 타이밍, 격언과 마지막 리밸런싱의 고려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네. 지금 이제 이번 네. 1월 30일이 네. 아마도 실내 마스크. 리오프닝 네.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의무사항이 아니죠. 네, 마스크 끼는 권고로 게 바뀌었죠. 굉장히 어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도 시진핑이가 중국의 어떤 전인대가 끝나고 나면은 강력한 소비 대전환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새로운 개방 정책, 그다음에 부양책, 그다음에 리오프닝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시장에 임팩트 있게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되는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가 하고 핵심 종목을 좀 진단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30일 마스크 해제와 함께 앞으로 3월경 정도에 이제 중국 소비대 전환 시대와 함께 중국 경기 부양책도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코너이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라온테크입니다. 매수가는 1,15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10,000원으로 종가 형성했네요. 라온테크 크게 손실 구간은 아닌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라온테크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좋은 회사긴 하는데요. 네.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의 자동화를 주로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제한되고 협의의 어떤 그런 반도체, 협의의 어떤 로봇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 또 앞전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났습니다. 15배나 났거든요. 네. 나버렸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난 것은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뭐 1,150원에 사셨는데 한 12,000원 정도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저항선이 있죠. 12,000원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예.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얘기하죠. 네. 네, 첫 번째 종목 라온테크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 자동화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주가가 좀 앞전에 시세가 크게 많이 났기 때문에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게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목표가 그래도 12,000원 정도에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요즘 로봇 관련주 잘 가고 있는데요. 로보이네요. 네. 매수가 8,500원이고 비중 15%입니다. 로보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로보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거는 교육용 로봇이죠. 교육용 로봇의 선두 기업이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교육 로봇은 큰 시세는 내기 어려워요. 큰 시세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대략 한 9,200원 정도, 9,2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용 로보에 대해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말고 9,200원에서 10,000원 선에서 정리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보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코너에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해줬던 종목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새롭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9일에 매수했던 소카입니다. 매수가 19,600원이고요. 수익률이 7%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19,000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소카 이 카시어링 기업 앞으로도 더 호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장중에 한번 크게 네. 10% 가까이 올랐다가 또 쪼르륵 밀렸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매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저가에 보유하고 계시면 저가에 매도할 필요 없고 좀 들고 계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기관도 많이 샀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쉽게 빨리 팔 필요는 없겠고 분명히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소카, 기관의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가격 조정이 나와도 더 보유해보자. 충분히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앞으로 시세 분출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1월 11일에 매수했던 BHI 원전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가 6,840원이고요. 수익률이 12% 가깝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원전 관련주 BHI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요 BHI는 뭐 우리가 다음 날 매수 타이밍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2%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또 조금 밀렸는데요.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원자로 이거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출용으로 많이 이제 키울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원전 세일즈로 나서겠다. 1호 영업 사원 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전 영업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원전이 분명히 하나 큰 게 수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다리면은 한번 시세를 충분히 줄 것 같다. 그래서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두 번째 종목 BHI에 대해서도 역시나 보유 의견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형 원자로 수출용으로 많이 육성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이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원자 정책과 함께 충분히 목표가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6일에 매수했던 연우 화장품 제조 기업이죠. 요즘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제조 좀 많이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연우는 또 어떻게 AS에 보면 좋을까요? 네,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네.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리오프닝이 벌어지고 나면은 화장품 많이 사겠죠. 화장품을 네. 많이 사면 화장품 용기가 많이 팔리겠죠. 특히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이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또 매수하고 나서도 충분히 주가가 좀 적당히 좀 올라와 있는데요.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라도 뭐 팔 필요 전혀 없이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호에 대해서 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주 대기업들의 용기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역시나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 거래량과 함께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보셨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이런 네. 종목은 이번에 리오프닝 이게 결국 제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에 대한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실내 마스크를 뭐 착용 의무 해제한다 그래서 무슨 뭐 문제가 되겠냐 했을 때 우선 저만 하더라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가 만약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화장을 막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네. 남자도 해보고 싶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에 관련돼서 리오프닝 한다면은 이쪽에서 핵심주들 특히 기관이 많이 사고 이런 주식들은 많이 시세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식은 낙폭이 과대한 주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하고 그다음에 리빌딩에 네. 그러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진다. 이러기 때문에 네. 그 전략주와 함께 이따가 9시에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의 큰 주제는 또 어떻게 되실까요? 네, 네. 이번 주제는요. 중국의 개방, 네.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특히 큰 솜들이 말이죠.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거는 시세를 한번 내도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주식을 매집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견조하면서 튼튼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몇 종목을 골라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큰 테마이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중국의 개방 기대감과 함께 견조하면서도 튼튼한 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 잠시 후입니다.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9시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전략주 힌트 이야기해 볼까요? 네, 힌트 3가지로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30일부터 네. 실내 마스크 이게 의무가 해제되니까 우선 저부터도 이제 가슴이 두근거려요. 네. 야, 이거 좀 실내에서 마스크 좀 안 끼고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늘 생각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이제 거의 안 쓰게 되죠. 음.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뭐 실내든 실외든 안 쓰게 되니까 뭐 화장도 좀 하고 싶고 완전히 생각이나 이런 인식관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정말로 뭐 집단적으로 격리를 하고 완전히 감옥에 갇힌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풀어버리고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어쨌든 중국도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고 그냥 걸릴 거면은 14억명이 왕창 다 걸려버리자.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을 딱 한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마스크 벗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를 딱 하고 나서는
완전히 소비를 끌어올려서 중국 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풀 거고요. 마스크도 다 벗은 바람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좀 해라. 지금 작년도에 중국 경제가 3%밖에 성장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시진핑은 5%까지는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3%밖에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영 면이 안 선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커버하고 이러려면은 이걸 무조건 5% 이상 끌어올려면은 무리해서라도 땡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대대적인 소비 부양책을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엄청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런데 연관되는 주식들 시세가 의외로 상당히 크게 날 수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네. 낙폭이 과대한 가운데서 리빌딩 구조조정을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투자를 해볼 만하다. 차트 모양은 좀 올라서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이게 장기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적게 오른 거예요. 단기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는데 이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가격이고요. 조금 오른 주식을 살 때는 개인 건드리는 주식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기관이 많이 사주는 주식이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의 특징이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흔들려도 흔들린 이후에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수를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전략적 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주제. 네. 예. 오늘 주제는 역시 리오프닝에 관한 거, 그다음 중국이 이렇게 재개방을 함으로써 실적이 확 바뀔 수 있는 거, 이런 쪽 섹터와 핵심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중국의 개방과 함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시지만 시청자님과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서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2월 4일 날 이제 네. 강연을 하는 건데요. 토요일이죠.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우선 올해 장세가 어떻게 바뀔까? 네.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분석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뭘까? 올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군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봤고 또 태조 이방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투자들이 물려 있거나 관심 있는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그 섹터 쪽의 종목군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와 있을까? 혹은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좀 종목 진단을 네. 업종 진단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완전히 바닥권의 관심 종목군들, 유망주 이런 것들도 제가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참석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나 좀 투자해서 하고 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최고의 수익률을 한번 내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슈퍼금액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해부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강의와 함께 전문가님들이 따로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무료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작성하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예정돼 있으니까요.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보다 알차고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